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험 보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모의고사는 보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데요. 일부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서 평가원만 잘 보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찐 1등급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정말 수학을 잘하는 1등급 학생들이 과연 그런 태도로 고3 수험 생활을 보낼까요? 물론 평가원이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험은 문제 길이도 길고 해석이 안 돼서 헤맨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오늘 2, 3점짜리 문제들은 빠르게 보도록 하고 이 4점 문항을 제 기출분석 강의인 어텐션 전략대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보시고 이 문제풀이의 방식을 모든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싶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이 손풀이 자료도 나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상반기 수강생 모집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제 온라인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하나 보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밑이 4니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2의 1제곱이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를 구하고 있죠.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F'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F'X라는 건 4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5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A의 11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자, 두 개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공차를 알면은 게임이 끝났죠? 이걸 가지고서 얘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2에다가 2 플러스 D 이렇게 쓰시고요. A의 7은 초항에다가 6D를 더해서 표현을 합시다. 얘는 30이에요. 그럼 2D, 6D니까 8D. 그리고 4에다가 2니까 6이니까 넘어가세요. 그럼 24. D의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A의 10을 구해야 되니까 초항에다가 9D를 더해주면 됩니다. 3, 9, 27, 그럼 29.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좌극한은 4A-2 이렇게 되고요. 여기 우극한 2 넣으세요. 6. 얘 넘으면 8이야. A의 값은 2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F'2의 값을 구하래. 그럼 곱미분 들어가야죠. 앞에 거 미분하시고 일단 뒤에 거 쓸게요. 거기다 2 넣을 거잖아. 바로 넣으세요. 2, 4,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2를 넣을 겁니다. 2 넣으시면 3, 2 넣으면 3, 3, 3은 9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 9니까 18, 얘까지 하면 이제 8.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A분의 B의 값을 구하고 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두 양수 A, B가 얘랑 얘를 만족한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이 식을 통해서 A의 제곱이라는 게 3의 4제곱,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의 제곱, 즉 9라는 걸 알겠죠. 그럼 A의 값이 9인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쪼개집니다. 얘를 1 플러스 로그 9의 B 이렇게 쪼개요. 그럼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9의 2분의 3제곱,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얘분의 얘 해주시면 3의 1제곱, 즉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곡선과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따라서 여기 면적 구할 때 뭐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요. 얘는 이거 네모 박스에 비율을 해서 해도 되고, 뭐 이 네모 박스에서 이 이차함수 구하는 공식 해서 뭐 반띵한 거 빼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정석대로 갑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에서 이걸 빼세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dx 하는 거야. 따라서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x까지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8 마이너스 2는 4니까 2 플러스 4까지 얘는 2예요. 즉 3분의 1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8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고요. 여기 정보가 앞쪽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죠. 1번에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4로 나누어 주시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삼각함수의 사이즈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보면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얘가 2, 4분면 각이라서 사인이 양수니까 부호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이 음수라고 했고 탄젠트는 양수이기 때문에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고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와야겠죠. 코사인이 음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비율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4, 여기가 1, 피타고라스로 루트 17 이렇게. 그럼 예분의 애가 코사인인 거라서 루트 17분의 4인데 유리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부호 음수에다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요 문제부터 4점짜리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요 어텐션 전략에 맞게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구하는 거를 항상 확인해 주세요. 이 m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m은 뭐냐? 닫힌 구간에서 뭐 함수 fx가 최대값을 갖는데 그 값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형을 좀 알아야겠지? 자,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자 꼼꼼하게 봅시다. 닫힌 구간 1, 3에서 그리고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2번. 그리고 최소값 4 이거를 갖는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자, 방금 얘기했듯 얘 개형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 내에서. 따라서 얘를 미분해서 관찰을 좀 해줄게요. 자, f'x라는 거 얘는 6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면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무조건 갖는데 여기 더 작은 쪽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더 큰 쪽이 2겠죠. 당연히 이렇게. 근데 구간이 1부터 3인데 여기가 지금 가운데 2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완만하고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3차 함수의 개형이기 때문에 1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3은 좀 더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나한테 지금 이 2번, 1번 이거 가지고서 요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이 조건 가지고서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가 2,4를 지난다는 거네. 나는 여기만 볼 건데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인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3을 넣은 이 값을 구하라는 거지. 따라서 나는 A가 필요하죠. 이거 가지고 구합시다. 2 넣으세요. 2, 8에 16, 3, 4,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라는 거 얘가 지금 4인 거죠. 그럼 얘가 4니까 얘랑 죽습니다. A는 2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우리 마무리 3 넣어서 끝낼 거예요. F의 3은 여기다 넣어주면 2 곱하기 27 54 3 넣으면 빼기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24까지 얘가 지금 라지 M 이렇게 됩니다. 얘가 27 얘는 마이너스 9 얘랑 얘 하면 15 즉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자,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런 점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점을 아예 찾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번호를 매기면서 구조화를 해봅시다. 양수 K에 대하여 끊어주시고요. 이 곡선 얘는 로그 2의 X가 오른쪽으로 K만큼 평이동된 꼴이에요.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해라. 1번. 그리고 Y는 2가 이 곡선 똑같네요. 얘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 Y는 2가 Y축과 만나는 점 얘를 C라고 하자. 그때 얘네들의 데이터가 똑같을 때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뽑아놓고 뭐 세팅을 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요런 거를 눈으로 좀 볼까요? 길이가 같다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이등변이기 때문에 눈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인식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로그 2에 x-k가 이렇게 있고 얘가 x축하고 맞나? 1번 데이터 여기가 바로 k 플러스 1,0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y는 2를 그려. 이렇게 해서 y는 2. 그럼 여기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겠지. 그러니까 c는 쉬워요. 0,2야. 그리고 여기 b는 여기 y값이 2가 되려면 얘 진수가 4가 돼야겠죠. 따라서 k 플러스 4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뭐래요? 이 4번 조건으로 이제 마무리해야지. 2번, 3번 다 지금 반영했죠? 얘는 뭐냐? AB의 길이가 얘예요. 그리고 AC의 길이는 얘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네들이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고 이게 똑같아? 여기 중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 가운데 거의 2배가 얘 더하기 얘야. 그럼 이제 얘는 2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다 한 다음에 길이가 같다 해도 K가 나오겠지. 근데 뭐하러? 이 관찰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와. 그럼 K의 값이 2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의 좌표는 3,0이었고 애초에 여기는 6,2였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요 넓이를 구하시기 게 문제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 6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나요? 자, 기억을 보세요. 얘 위치를 물어보고 있고요. 니은에서는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 물어보고, 자, 디귿에서는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대요. 이거 1번. 이런 거는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얘가 적분상수를 아예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위치 이런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세팅하시고, 자,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대답할게요. 자, 기억. 위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적분할래. 얘는 xt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적분하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36t, 여기에 상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1을 한번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1이라서 2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맞습니다. 그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냐, 출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 변화가 두 번 바뀌냐,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관찰해야 돼. 따라서 3으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3에다가 t-2, t-6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2와 6에서 얘 부호가 바뀌죠. 얘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아볼로 생겨 있는 거고, 여기에 두근이 2, 여기는 지금 6 이렇게 이 두 점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바뀐다.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자, 디귿 관찰할게요. 자, 시각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이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얘는 위치랑 다르죠. 얘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랑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랑 다 반영을 해줘야 돼서 여기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정적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함수가 니은에서 우리한테 속도함수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 비율이 1대 2야. 이러면 애초에 3차 함수가, 이게 지금 도함수로 보면 3차 함수 입장에서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면은 여기의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은 거죠.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여기가 1대 2야. 그럼 여기에 면적이, 얘가 증가폭, 여기 지금 면적이 여기 감소폭이기 때문에 이 증가하고 감소하기 똑같네? 여기 면적이 똑같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1대 2라면. 자, 그러면은 여기 면적 어떻게 구해? 2차 함수에서 6분의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3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64 이렇게. 그럼 얘 치면 2인 거고, 얘 치면은 32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면적이 32야? 그럼 여기 면적도 32다라는 거를 알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만큼 움직였냐고. 32만큼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2부터 3까지는 얼만큼 움직였는데? 그럼 얘를 물론 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위치를 우리가 함수 구해놨지, 기억에서. 디귿을 풀 때 바이 기억과 니은에 의하여 푸는 거죠 지금. 자, 해볼게요. 기억에다가 3 넣으세요. x3 3일 때의 위치입니다. 이 말뜻이 27 3 넣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8 뒤에다가 3 넣으면 플러스 108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27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2만큼 왔는데 5만큼을 빠꾸해야지 위치는 27이겠지. 이렇게 5만큼. 따라서 총 이동한 거리는 37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내가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별로 다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1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얘는 빈칸의 앞뒤만 잘 살펴주면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과정이 그냥 여기 써 있는 이걸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해설지처럼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만 잘 살피면서 이 맥락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다에 알맞은 숫자, 이것들을 찾아서 더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가히 집중하세요. 자, 이거 임으로 보이죠? 그럼 집중. 얘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럼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n-를 넣고 빼는 거예요. 근데 2차식이네? 등차수열 합골이야?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에는 얘를 갖다가 여기 앞에 개수의 2배, 얘는 공차 반띵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2n으로 시작을 하겠지. 이 일반항이 말이죠. 여기서 sn에서 sm에서 빼면, 그러면은 2n에다가 이제 1 넣어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가조건이 이제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몰라. 내가 이 내용을 모르면 하나하나 여기다 n-를 넣고 빼면 되죠. 그럼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가에다가 이제 2라고 했고, 자, 그 다음 거 이거요. 여기 뭘 구하래요? 나조건에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래요. 얘 bn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우리는 b의 원 여기 보입니까? b1이 이렇게 있어. 그럼 b2만 알면은 바로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자, 2 넣으면 2분의 AR2야. AR2 여기 있습니다. 10. 그럼 좌변이 5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에다가 B2 더하기 1 요렇게. 자, 그럼 얘가 2로 나눠. 이렇게. 1 넘어가. 그럼 B2는 2분의 3입니다.
즉 공비가 3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이 니은에 의하여 이 값을 계산을 해보래.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었죠? bn이 뭐야? 초항은 2분의 1 그리고 공비는 3이라고 방금 니은에서 구했고 여기 나조건에서 구했고 이거에다 플러스 1까지 여기다 이제 2를 곱하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식 자체가 뭐가 된다? 3에 n-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거 5개 더합니다. 예, 공식 등비수열의 공식 r-1분의 초항 1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2가 5개 있으니까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243에서 1 빼? 242가 되겠죠? 그걸 2로 나눠라 121 10 더해라 13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 다 더해주면은 13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곡선 fx 위의 점 q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q는 뭔지 그걸 알아야 접선을 구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조건이 있나? 자, fx가 자기소개하고 있죠? 이거에 대하여 1번 fx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난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래. 얘가 2번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fx 일단 개형을 좀 알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쏘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얘가 만난 점은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해라.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접선을 진짜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이 곡선이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 얘 곡선과 이 직선이 같다라고 놓으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각계수 공식으로 이 q를 바로 찾는 이런 전략을 먼저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자. 그러면 얘는 1차항과 상수항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3차항과 2차항은 그대로 변하지 않죠. 연립을 해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4로 일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접하잖아. 중근이야. 1, 1 근이 2개. 여기는 뚫. 그러니까 근이 1개. 그럼 여기 나머지 1개의 근이 2여야 세근의 합이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2가 되는 거고 우리는 f에다가 2를 넣어서 함수값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죽어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의 접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1번 데이터를 f'x라는 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다 2 넣으세요. 3, 4,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6 이렇게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이러한 지금 장면이에요. 얘 기울기가 2야. 그럼 접방 세울 수 있겠죠? y는 2x로 시작을 하고요. 2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세팅을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가 4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지금 직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얘 치면 2, 2, 8에 16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a, b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x는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a, b 값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이 되고 있는 그런 함수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하냐면 고정되어 있는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이 변동되는 이 함수를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게끔 움직여가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적절하게 a, b를 조율해서 그거 제곱해서 더해볼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조건의 번호를 매기면서 문제를 좀 더 구조화를 해봅시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는 일단 0이 아니에요. 코사인은 살려야 됩니다.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는 한 사이클만 봐라 이거지. 사인도 코사인도 주기가 지금 2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함수가 구간별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넘버링을 따로 해줄게요. 1번 함수, 2번 함수 이렇게. 그리고 0부터 2파이 사이에 t 이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얘는 지금 함수값이죠. 이 fx는 위에서 자기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t, 이 함수값이에요. 어떤 t값을 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 걔 ft를 그어봐서 만나는 그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가 4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fx를 그린 다음에 ft랑 만나게 할 건데 그 t는 0부터 2파이까지 이 그래프 위의 점인데 이 ft는 그래프 위의 함수값이니까 위의 점인데 이 t가 거기가 0부터 2파이 한 사이클 내에 돌아다니는 애예요.
그때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지금 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게 4개가 나와라. 이거를 만족하게끔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연결할 거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면서 문제의 접근을 시작을 한다 이거죠. 여기다가 y축, 여기다가 x축 그려놓으시고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이렇게 일단 세팅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먼저 그릴 건데 3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데이터가 현재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대칭축이. 그리고 0은 포함을 하고요. 파이는 포함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핵심이 이거를 지금 만족해야 되는데 그 t 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그어 ft를.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서 만나지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또 물론 추가적으로 만나겠지만 얘를 좀 변동시켜볼까? 얘가 여기 이게 3이야. 그러면은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2분의 파이야. 보입니까? 그리고 더 올리면 안 만나요. 내리면 여기도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나요. 가운데 걔네 두 개의 대칭인 거 두 개 합치면 가운데 거 2배죠.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여기 있으면 얘네 둘을 해서 만나는데 얘는 포함 안 해. 그냥 0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만나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의 후보가 처음에 그냥 얘가 3이어서 2분의 파이가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 왼쪽에서 만나는. 그리고 여기랑 여기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두 개의 합이 지금 얘 가운데 거 2배니까 파이야. 그리고 얘 0에서 만나면 여기 0 하나야. 0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이거를 만족을 합시다. 다 더해서 4분의 7 파이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몇이 더 추가로 나와야 되죠? 4분의 5 파이가 추가로 나와줘야 돼. 여기서 파이가 나온다면 즉 이렇게 대칭인 거 두 개가 만나서 가운데 거 2배가 돼서 합이 파이가 커버되면 여기는 4분의 3 파이가 추가로 나와야 돼. 얘가 0이면 여기는 4분의 7 파이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얘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여기서 우리 코사인을 그릴 건데 아무리 그리 작아봤자 파이일 텐데 파이보다 무조건 큰데 지금 상황이 물론 파이일 수도 있지만 x값이 얘는 4분의 3 파이면 뭐야 이게, 그죠? 이 그래프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 그래서 이 경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얘냐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해보면 처음에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냥 a가 양수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이거죠. 그리고 a의 값이 음수면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야. 이해됩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a배하고 b만큼 평행이동을 하든 말든 어쨌든 개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집중. 여기에서 만약에 요 포인트가 딱 여기가 만약에 t였어요. t가 2분의 파이야 만약에. t가 2분의 파이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y는 3을 그어봤을 때 ft가 이제 3이니까 여기서도 3이랑 만나는 그 포인트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돼야 돼. 그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3파이란 말이죠. 그럼 4분의 3파이가 여기 4분의 5파이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요때는 y는 0 이거를 그어봤을 때 만나는 포인트가 4분의 7파이에서 만나야 돼요. 4분의 7파이가 지금 얘랑 얘 중점이거든요.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개형 자체가 감소하게끔 세팅이 돼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지나줘야 돼. 그래서 a의 값은 무조건 음수구나. 그 두 점 아니까 내가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넣어서 풀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t가 되겠죠. t가 지금 4개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집중. 여기 t가 0이거나 2분의 파이거나 또는 여기 4분의 5파이거나 4분의 7파이일 때 그때 얘네 둘은 함수값이 y는 3 얘네 둘은 함수값 이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0 이렇게 그렇게 해서 t값이 4개가 나와준다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게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다 쓰는 거지. 자 마무리. 이거 대입하세요. 4분의 5파이 여기다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b 이게 지금 3이다? 이게 나오겠죠? 이걸 넣어서 3 나와야 돼. 4분의 7파이 얘 넣으세요. 그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루트 2분의 1 a 플러스 b 이게 지금 0이 나와줘야 된다. 따라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빼면은 루트 2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a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다. 이렇게 여기다 넣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을 넣어. 그럼 이제 얘는 2분의 3이니까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럼 b의 값이 2분의 3 원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넘어갔으니까 그럼 제곱해서 더하라며. 따라서 2분의 9 더하기 4분의 9 그럼 얘가 4분의 18 그럼 4분의 27 이렇게 들어오겠다. 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a랑 b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근데 지금 얘는 0에서 함수가 바뀌고 있는 게 gx가 얘네 둘 다 지금 몰라요.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놈이 없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그렇게 느껴지죠. 자, 조건들의 넘버링 하면서 문제 구조화를 해볼게요. 초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래요. 1번. 그리고 두 상수 a, b 이거에 대하여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x가 0 이하인 순간에서는 이렇게 생겼다. 2번. 그리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얘네들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해. gx 이퀄로 마이너스 27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금 gx 이퀄 마이너스 27 여기 있죠. 이 원소 이거 지금 두 개라며. 그 두 개가 여기 안에 지금 부분 집합이 된대요. 그럼 얘는 뭐야 말뜻이? g'0이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미분 개수 있죠. 얘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순간 이게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27에서 나오는 그 근들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근인지 삼중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을 합시다. 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5, 6 지금 감이 잘 안 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 미분 가능성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속성 이용합시다. 0을 넣으세요. 그러면 좌극하는 0이야. 함수값도 0이고요. 우극하는 뭐냐? 4분의 1 f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f의 0이 0이라는 거 이런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또 미분 가능이니까 얘 미분하세요. 그럼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ax가 됩니다. 밑에 거 미분하면 4분의 1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bx. 자, 0 대입하세요. 얘 다 날라가. 얘는 어차피 0이랬죠 여기서. 얘도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거 0이야. 그럼 f'0도 0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얻은 게 f'0도 0이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이거랑 엮어가지고 fx를 대놓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0에서 함수값 가지면서 접한답니다. x의 제곱 이렇게 뽑고요. x-k 이런 꼴이라는 거를 내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이 4번 조건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여기 fx도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좀 묶어주면은 좀 더 얘네들이 수월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단 좀 묶어서 관찰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를 뽑아. 얘는 이거 뽑혔고 이거 여기 x가 안에 있는 거니까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에다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으니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는 4분의 1에다가 x의 제곱 이걸로 뽑아.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x-k고요. 여기다 쓸게요. 일단 x-k. 그리고 여기는 방금 뽑혔잖아. 이게 4분의 1 이걸로 이제 뽑힌 거니까 마이너스 4b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자. 이제 5번 조건 볼까요? 이 마이너스 27 이걸 세팅을 할 건데 여기에 y축 그리고 여기에 x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4차 함수의 일부고요. 이쪽은 3차 함수의 일부야. 근데 마이너스 27을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두 개랑 만나야 되는데 걔가 그 두 개에서 만나는 그 점들이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5번과 6번 조건을 합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나는 여기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논할 때 만약에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뚫어서 이쪽은 이것만 그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쪽을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이 4차 함수도요. 무조건 0에서 일단은 접해. 그러면은 그런 개형을 찾으려고 초고창에서 음수니까 여기는 뚫어. 근데 어차피 안 그리니까 여기 접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또 안 접해.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삼중근 가지고 내려오면 또 여기 뚫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접하나?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야 되나? 근데 그럼 또 안 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뚫어 상관없지. 여기서 무조건 중근 가지면서 개형 자체가 4차 함수 그릴 때 여기 어떻게 가지? 그럼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오면은 여기 뚫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함수 추론이죠. 이렇게 하라 이거야. 자, 이 3차 함수 어떻게 생겨라? 여기는 이렇게 접해. 극소가 접해. 올라가다가 이렇게 원래 삼중근 갔는데 총총총 여기 어차피 안 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극소가 여기 접해라 이런 거고요. 여기 왼쪽에서 이 4차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 일단은 이렇게 쭉 와서 이게 접하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튕기고 보세요. 파란색 내가 그려볼게. 파란색으로 여기 이렇게 뚫고 여기 접해. 여기 접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내려오는 4차 함수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또 생기잖아. 그럼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리고 이거 위배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이냐? 바로 이거지. 여기서 이렇게 총총총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극대 이렇게 찍고
여기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라 이거죠. 이런 4차 함수의 개형이 되라 이거예요. 파란색처럼. 그러면 깔끔하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으면서 미분에서 영되는 지점 둘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것도 맞잖아. 이 그림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그럼 나는 이 빨간색 함수 얘 있죠. 얘를 내가 지금 요 데이터 알아요? 원래는 알지. 뭐 k 플러스 4b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귀찮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 알파라고 할래. 근데 3알파 이렇게 센스 있게. 왜냐면 비율 관계 이용할 거거든. 2알파. 우리 알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빨간색 함수를 제가 잡아볼게요. 얘는 최고차항계수 일단 4분의 1이었고요. 0에서 접하니까 x의 제곱에다가 x-3알파 이렇게 여기에다가 2알파 넣으세요. 그럼 4분의 1에다가 4알파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와야 돼. 얘들 약분되고 뿔뿔 알파가 3이라는 게 딱 직관적으로 보인다. 그럼 여기에 이제 6 여기는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9가 뭐야? 아까 여기 k 플러스 4b가 9라는 거예요. 나 쓸까? k 플러스 4b 이게 9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을 얻은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우리는 A, B를 구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어내야 돼요. 얘는 5번, 6번 조건 가지고 그래프 찾은 거고. 그럼 이제 얘 파란색 가지고서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이제 내려와. 그럼 내가 이 근 알아요? 몰라. 베타라고 해. 여기는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얘 초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 파란색 함수는요.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3베타 이거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 파란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0 넣어서 0 나온다? 이걸 가지고서 베타 구해볼게요. 0 넣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7 베타의 세제곱 얘도 0 넣어. 그럼 플러스 이 베타의 4제곱 이게 지금 27이야. 넘어간 거니까. 그럼 이제 얘 날아가면서 베타가 1이 됩니다. 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차 함수 얘 있죠. 얘를 미분해. 그래서 미분계수가 여기가 0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이 원래 4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할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서 미분할 거니까 전개 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k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런 식으로 되고 얘 보세요. 얘는 이제 x로 묶어보면은 x 이렇게 묶여. 그럼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플러스 3kx 마이너스 2a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선 지금 여기 지금 3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제곱꼴이 돼야 되고 두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일단 근과 계수 쓸게요. 두 근의 합이 뭡니까? 4분의 3k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6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 약분 치시면 2가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그럼 k가 마이너스 8이야? 넘어가. 17? b는 4분의 17 구했습니다. b 하나 찾았고요. 이제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두 근의 곱 이것분의 이제 이거인 거니까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곱하면 9가 됩니다. 2 곱하면 a의 값은 18 이렇게. 18은 4분의 뭐 36, 72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4분의 2개 더하면 89 이렇게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a의 3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하죠? a의 1 주어져 있고 관계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점화식에서 힘을 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1 한번 넣고 2 넣고 이렇게 할게요. a의 2는 a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a의 3은 a의 2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3인 거라서 9에서 3을 빼면 6 이렇게 66에 36에서 6을 빼면 30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죠. 스몰 fx가 나와 있고 얘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라지 f1이 5 이걸 줬다는 것 자체가 적분상수를 주고 있죠. 따라서 얘를 가지고서 부정적분을 해봅시다. 라지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1 빼기 1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5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c의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2 넣어서 마무리. 그러면 2의 4제곱은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해서 얘가 8인 거니까 8 더하기 7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BC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래요. BC 길이는 우리가 A인데 이 A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거고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에 대한 정보들 주어져 있고 각에 대한 정보인데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에 주목해야지. 코사인이 음수야? A의 각은 둔각이구나. 그리고 A, B를 좀 더 짧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A가 둔각이 되게끔 그려줄게요. A, B, C. 그럼 나는 여기 길이가 현재 6이고요. 여기 길이가 현재 8이고요. 여기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어요. 이 값 찾으래.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죠.
따라서 a의 제곱이라는 거는 64 더하기 36 마이너스 2, 6, 8 코사인 끼인각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따라서 2, 2는 4 약분하면 얘가 3이 남으니까 얘네들도 뭐예요? 100, 3, 8에 24, 즉 124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a 플러스 b를 찾고 있고요. a, b가 여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fx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 1번 이렇게 쓸게요. x가 1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fx의 극소값이 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을 그림에 바로 반영해 볼게요.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1에서 극대래 여기가 1이야. 그리고 극소값이 5야. 여기 y의 값이 5.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일단 얘를 미분 극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f'x라는 게 뭐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두 근이 극값의 두 근이죠. 후보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이게 지금 4가 되는 건데 하나가 1이야? 나머지 하나 무조건 3이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이니까 3분의 9가 3이죠. 따라서 a가 9다라는 걸 여기 바로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3 넣어서 5 넣는다? 그럼 b가 나오겠네. 3 대입 27 그리고 3, 3은 9니까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b 이게 지금 5라는 거죠. 이거 3개 날라가요. b의 값은 5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m의 값이라는 건 이거 몇 개 한 가지 더했을 때 이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상황을 좀 보면서 구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an, 일반항을 정의를 할 때 n의 값이 5의 배수냐 5의 배수가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5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그냥 n 이렇게 되고요. 항의 넘버랑 똑같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5의 배수일 때는 요런 룰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게끔 해서 m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죠? 5개씩 끊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일 때마다 뭔가 바뀌니까. 자, 써봅시다. 1, 2, 3, 4 이렇게 들어오죠. 네 번째 항까지는. 5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야 돼. 5.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이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항들이 잘 가다가 우리가 몇 번째 항까지 합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잘 쌓아가고 있다가 얘가 망칩니다. 그냥 0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합이 10이잖아. 0으로 만들어져. 그럼 얘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 넣어보세요. 그럼 6, 7, 8, 9까지는 여기인데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10 이렇게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30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4개 있죠. 이렇게 더해봐요. 15 더해봐요. 15. 그러니까 여기 30을 다 만들면 얘가 0으로 또 만들어. 이런 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4개가 다 더하면 이 마지막 놈들이 꼭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11 되면 11, 12, 13, 14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5가 여기 들어와. 그럼 마이너스 50 이렇게 된다 이거야. 보입니까? 이거 더하면 25, 25 얘가 지금 분위기 망칩니다. 4개 다 더한 게 50인데 지금 얘가 깨버립니다.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될 수 있는 m 관찰할 수 있을까? 자,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뭐 더해봤자 20 넘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더하는 순간 얘는 없는 취급해. 0이야 0. 그리고 얘 이거 3개 더하면 21이죠. 이 가운데 거 3배. 21. 기가 막히게 되네. 그러니까 m의 값의 후보가 하나가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8에다가 여기까지 21인데 얘만 더하면 30이 되지. 근데 여기 등호가 없어. 기가 막히죠? 얘 포함 안 돼.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어차피 또다시 다 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싸그리 0이에요. 그 다음 자, 여기까지 더하면 이제 11이야. 11번째 항까지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면 23.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12도 가능하네. 12도. 23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얘 만족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되면은 23에다 이거 더하면 36이야? 그러니까 이제 깨지지. 30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추가로 더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0입니다 또. 그리고 15까지 했으니까 이제 16이 이렇게 들어와. 그럼 얘는 아직 택도 없어요. 17까지 더해도 이게 넘어가. 33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누구랑 어디까지 더하든 이 라인에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21 이러면 얘는 드디어 넘었죠? 자, 21도 가능합니다. 22 두 개 더한 순간 43이야. 넘어가니까 안 돼. 계속 안 돼. 근데 여기까지 더하면 또다시 다 0이 돼버려. 그리고 또 여기서 2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가능하죠? 범위 안에 들어와. 근데 27부터 또 안 돼요. 27이랑 얘랑 더하는 순간 바로 53 되잖아. 넘어가. 또 여기까지 또 다 안 돼. 그 다음부터 이제 31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아예 안 되겠지. 30 벗어나니까. 이 끝입니다. 이거 4개 더한 게 답이죠. 따라서 얘 더하면 20, 얘까지 더하면 41, 2개 더하면 67.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나요? f의 4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럼 f가 뭐냐면
초고차원 계수가 1이고 f의 0이 0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3차 함수를 정확히 구해서 4를 넣어서 답을 내야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상수항도 주고 초고차항도 주고. 자, 그 다음에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매기면서 구조화를 좀 더 해봅시다. 자, fx 자기소개해준 거 1번, 그 gx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번 이렇게. 자, 눈에 띄는 거는 이런 절대값 이런 게 좀 눈에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에 보시면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2가 된다. 이거. 그리고 g2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조건이 지금 4번 조건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 어떻게 이걸 연결 지을 거냐 라고 할 때 이 3번 보시면 g' 보이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우리가 보통 미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여기를 윗끝 아래끝 맞추시면 g0의 값이 일단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그럼 g'x라는 거, 얘는 f의 x, 여기에서 절대값 f의 x 이거를 뺀 걸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절대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구간을 나눠서 두 개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f의 x가 0 이상이 되는 이러한 순간과 f의 x가 0보다 작아지는 이러한 순간으로. 그럼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 얘가 제로가 되고요.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정적분 정의되는 거 이거 보면서 미분하고 이거를 이제 해석해 봅시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일단 g'x 여기 있죠. 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2가 된다. 0이 언제 됩니까? 이때 되죠. fx가 0 이상일 때요. 그런 걸 만족하는 게 실수 k의 최소값이 2라는 말은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마지노선이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개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g'x 하나 좀 아무거나 볼까요? fx를 내가 임의로 뭐 이런 거 해볼게.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몰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이후에는 0으로 만들어버리라 이거야. 0 이상이니까. 여기도 0 이상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배 아래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2배 아래. 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g'x가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합시다. 여기 일단 2는 뚫어줘야 되고요. 0은 무조건 지나줘야 되고요. 방금처럼 요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0과 2 사이에서 뭐 근을 갖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f의 2가 0이라는 이 추가 정보를 얻어낸 겁니다. 그럼 애초에 3차 함수는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냥 변수 잡고 풀면 되잖아요. 여기 뭐 나머지 한 근을 알파, 여기를 뭐 알파, 그냥 알파라고 잡으면 fx가 세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fx 구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알파만 구하면 끝나고, 모르는 문자가 하나니까 식이 한 개 필요해요. 그 식이 어디서 나올 거다? 여기 4번 조건에서 나오겠지. 방금 3번 써가지고 2인 걸 발견을 했으니까. 확인.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봅시다. 여기다 2 넣어봐. 2. 그럼 이 4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8인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누구예요? g'x죠. g'fx 이걸 구하라는 말 자체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이거 한 게 마이너스 4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일단 fx를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차원 계수는 1이고요. x-2 이거에다가 x-알파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의 x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 그러면 4분의 1에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알파에다가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x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다가 0부터 2까지 넣으세요. 그럼 2 들어가면 이제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8에 2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그럼 3분의 2에다가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2 이렇게. 그럼 양변 3 곱해. 그럼 이제 3 떼지고요. 여기 3 생기고 3이 6 계산하면 4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6.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x의 모양은 뭐다? 바로 x-2 x 플러스 2 요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6. 그럼 86에 4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지워줄게요. 자, 이제 22번 문제를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나요? 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k는 뭐냐? 여기 있습니다. 자연수 k래요. 그 k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2분의 1의 p제곱. p는 뭐냐?
뭐 여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t가 두 개고 그 두 개의 합을 p라고 해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게 지금 메인 조건인 거 알겠고 자 어떤 상황인지 구조화를 합시다. 조건의 넘버링. 자연수 k에 대하여 1번 쓰세요. 자연수래. 그리고 fx랑 gx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x는 t라는 포인트가 fx랑 gx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래요. 이게 이제 a, b라고 세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이게 메인 조건이네. 거리 구해가지고 5분의 1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실수 t의 개수가 2가 되고 걔네들의 합을 p라고 할 때 뭐 p 이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 연결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바로 a, b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요. x는 t니까 같은 x 값에다가 지금 y 값의 차이만 있잖아요. 여기다 t 넣고 t 넣으면 그 a, b의 좌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이 거리가 5분의 1이 되라는 거는 하나에서 하나를 뺐을 때 절대값을 취해서 5분의 1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먼저 합쳐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 t 넣어. 그럼 이제 2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빼기 여기다가 t는 걸 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2t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서 절대값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안쪽에 있는 얘 있죠. 얘를 안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좀 넣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시다. 자 치환을 할 거예요. 2의 t제곱 이거 있죠. 이렇게 해서 얘를 라지 x 이렇게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큰 이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얘 자체가 어떻게 되냐 식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이 k는 지금 어떤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 이게 지금 5분의 1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 벗기면서 뿔마 5분의 1이야. 그럼 뿔마 5분의 1이 왼쪽으로 넘어와도 어차피 뿔마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친절하게 더 써보면 이거 플러스 5분의 1에다가 자 두 개 다 쓰자 그냥.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5분의 1 이거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t 이 t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개 합을 구해보래.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얘랑 얘랑은 위로 y절편 y축의 방향으로 평이 이동한 그런 관계죠. 자 이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차함수의 모양 이게 라지 x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는 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t 값이 두 개가 나오게 하려면 어떤 상황을 연출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x축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중근을 하나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하나 양근을 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음근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라지 x의 값이 두 개가 탄생하게 해서 t 값이 두 개가 나오게끔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접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아니면 어떤 상황 연출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접하지 않을 때 얘가 바로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두 개가 다 양근으로 같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얘가 허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얘랑 얘가 둘 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x의 값이 풀 두 개가 나오니까 t 값이 두 개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케이스, 얘가 2번 케이스. 두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문제 조건 만족하게. 이 위에 있는 함수의 판별식이 우선 0이 돼야 됩니다. 자 써볼까요? d는 자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8에다가 2분의 1의 k제곱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한 거 이게 지금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얘 음수니까 이 통째로 저 오른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럼 여기가 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8로 나눠 8분의 1 얘 넘어가 이렇게 40분의 5 얘는 40분의 8 마이너스 40분의 3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의 k제곱 말이 안 되죠. k가 지금 자연수인데 1번 조건 자연수라고 했잖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모순이다. 그러니까 1번은 모순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얘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써놨던 거 1-8 이거에다가 2분의 1의 k제곱 플러스 5분의 1 얘 있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붕 떠야 돼. 이 개형 자체가. 그리고 얘는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여기 1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해주세요. 8에다가 2분의 1의 k제곱에 여기 포인트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얘가 0보다 큰 이런 상황에 두 식은 가져야 돼. 그리고 걔네들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둘 다 양수니까
근각에서 공식으로 두근의 합은 알겠어? 두근의 곱 얘 있죠. 2분의 요놈. 자, 2분의 1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한 거 이거 두근의 곱도 양수해야 된다고. 이거를 만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통째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8로 나눠. 이런 식으로 얘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0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가요. 5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K의 값이 뭐가 되는지 자연수니까 관찰합시다. K가 1이면 가능한가요? K가 1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0분, 40분의 20이잖아. 얘보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1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2는 가능한가요? 2면 4분의 1이야. 그럼 얘도 바꿔나? 40분의 8이죠, 이게? 그럼 2면 4분의 1이니까 40분의 10. 이쁘다. 딱 들어오죠? 자, 3일 때 가능한가요? 이게 3이면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40분의 5잖아. 여기서 깨집니다. 이거 안 돼. 그러니까 2가 자연수 K였구나. 발견한 거예요. 자연수 K 찾았다. 2 이렇게 발견. 그럼 이제 우리가 이 fx, gx 다 쓰고 있고 이거 지금 실근 두 개가 되게끔 해서 1번 케이스 안 되고 2번 케이스 되는 거 사용했고 정보들 다 사용했죠. 그럼 나 여기서 뭘 마무리하면 됩니까? 이 t값 두 실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t1 플러스 t2 이게 궁금한데 이 값을 내기 위해서는 이 x의 값의 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얘가 지금 두근의 곱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2분의 이거였거든요. 두근의 곱이. 그러면 아까 부호만 따지려고 2는 안 쓴 건데 정확하게 써줍시다. 이렇게. 그럼 K에다가 2 한번 넣으면 이거 4분의 1이야. 4분의 1에서 5분의 1 빼? 그러면은 40분의 이제 5 여기 4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20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2로 나누는 거니까 4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두근의 곱이 40분의 1이에요. 얘네가. 보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t값들의 합은 p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p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이 형태 2분의 2의 p제곱이 40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의 p제곱 얘는 40 이렇게 만들어지죠. 2랑 곱하시면 8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더하면 이제 8인 거니까 75랑 같습니다. 75는 72랑 똑같죠. 따라서 2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이 네 자루가 있답니다. 우리 뭐 시각화를 할까요? A, B, C, D 이렇게 놓으시고 이 네 자루를 3명의 학생 A, B, C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연필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 누구한테 주인이 될래? 너는 셋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겠죠. 따라서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다 세 가지야. 3의 4제곱, 81,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7장이 있대요. 그림 설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7장을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가 되어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이게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그럼 우리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양쪽 끝에 그냥 2 이렇게 이제 5 올 때 얘네들이 오면은 이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5C3이랑 똑같은 거니까 10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양쪽 끝에 뭐 1, 3이 오거나 3, 1이 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여기서 지울게. 1 하나, 3 하나 이제 쓰였고 얘네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5팩을 2팩, 2팩 나누면 됩니다. 그럼 120을 4로 나누는 거니까 30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도 30, 얘도 30 이렇게 따라서 다 더하면은 70.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절대값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D의 값이 0이냐 1 이상이냐로 나눠줄게요. 자, 첫 번째 D가 만약에 0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냐 3이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면 1인 거니까 즉 이거는 3H3이야. 그럼 3H3은 뭐랑 똑같냐 5C3 그러니까 5C2랑 똑같은 거예요. 즉 10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D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얘가 무조건 양수로 나오죠. 따라서 A, B, C, D 다 더한 게 무조건 5가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얘네 세 개는 의미 아닌 정수인데 얘는 무조건 1 이상인 거니까 한 개 미리 뽑아놓고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4H4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미리 1D 하나 뽑아놓으라고. 그럼 얘는 더하면 8인 거니까 7C4, 7C3과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35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4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대칭이네. 그죠? 뿔마 1, 뿔마 2, 뿔마 4 이렇게 이걸 주고 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B의 모든 수석상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족권에 보면 A 집합, B 집합의 같은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이러고 있고요. 같은 부분의 모든 원소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같은 부분이 뭐냐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A의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지금 있어요. 여기 전체 집합이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 그럼 지금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돼. 얘네들은 모든 원소의 합이 제로면서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부호가 다른 게 여기 지금 들어와야 되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의 틀을 잡아줄 수 있다? 자, 여기에 부호가 다른 얘네들이 한 쌍이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두 쌍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세 개 쌍이 전부 다 6개 원소가 전부 다 같은 부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자, 세 개가 여기 다 들어와요. 세 개의 쌍이. 그래서 6개의 원소 다 들어오면 이거는 한 가지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두 쌍이 들어오는 건 뿔마 1, 뿔마 2, 뿔마 4 중에서 세 쌍 중에 두 쌍을 골라주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뿔마 1과 뿔마 2라고 칠게. 그럼 얘네 다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럼 이 뿔마 4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너네 여기 올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대답을 하겠지.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3의 제곱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한 쌍이 들어온다고 치면 31을 해가지고 그 한 쌍을 뿔마 1이라고 칠게요. 나머지 4개의 원소는 여기 절대 못 오고 나머지 3개 중에 골라야 됩니다. 3의 4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3의 5제곱인 거라서 243 이렇게 되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여기 1까지. 여기 더해 1이랑. 그럼 28 이렇게 될 거고 1을 더하면 7, 2.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걸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x에서 이제 y로의 함수고요. 자, 조건의 번호를 매겨가면서 구조를 합시다. x, y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x는 9 이하의 자연수, y는 1, 2, 3. 그럼 가조건을 보시면 fx가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이 되는 거, 그게 그런 x들이 3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는 2개다. 함수값이 4가 되는 거는 4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지금 9개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조합이 된다는 거죠. 2번. 3번 조건 이렇게 나조건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설계가 됐고, 자,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자, 딱 눈에 띄는 게 이 부정적인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으로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전체 케이스를 일단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빼줄 거예요. 그럼 전체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은 1이 되는 게 3개여야 된다고 했고 2가 되는 게 2개여야 된다고 했고 4가 되는 게 4개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배열을 막 하잖아요. 배열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배열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차례대로 그냥 F1, F2, F3 이렇게 된다고 치면 돼. F9까지. 그것도 뭐 나열해. 그럼 얘가 이제 뭐 앞쪽으로 오고 그럼 F1이 4겠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나열만 하면 끝납니다. 자동 배열이야. 그래서 전체 케이스는 9팩토리얼 이거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 전체 케이스에서 여사건을 빼줄 건데 얘네들이 같아지는 이런 지금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럼 얘네는 3개가 연속된 그런 숫자예요. 연속된 자연수예요. 걔네 함수값이 이거 등호로 만족을 하려면 어떤 조합이 있습니까? 이 함수값들이 바로 1, 1, 2 이런 조합 또는 2, 2, 4 이런 조합이 있죠. 이게 지금 fx, fx 플러스 1, fx 플러스 2 이런 꼴인 거예요. 함수값들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되냐? 이런 거를 포함하는 상황을 세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랑 얘 있죠. 이거 말고 1, 1, 2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 A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열해. 그리고 나서 나열하면은 자동으로 배열되는 거야. 그래서 7팩토리얼 이거를 4가 4개니까 4팩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에 1, 1, 2 말고 이번에는 2, 2, 4인 케이스 2, 2, 4. 그럼 얘네들 있죠. 2, 4. 이 6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B까지 해서 7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건데 이거 3개 3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7팩을 3팩 3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자동 배열이 된다 이거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 그럼 이제 빼줘야 되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를. 자, 2, 4 뿐만 아니라 1, 1, 2 이런 케이스는 이제 보세요. 1, 2, 4가 이제 이웃하고 1, 1, 2가 이제 이웃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1, 1, 2, 2, 4 요런 구성을 띄워야 된다는 거죠. 1, 1, 2, 2, 4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묶어. 남는 거는 1, 4, 4, 4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을 3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럼 이러고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 덩어리로 보고 나열을 해보면 자동으로 이제 F1부터 F9까지가 배열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9팩을 얘랑 치세요. 남는 거는 9,
8, 7, 6, 5 그리고 4팩 해가지고 4팩 날린 거잖아요. 그 3팩은 이제 6 이렇게 되는 거고 2랑 얘랑 치면은 4, 4, 9, 36, 7, 5, 35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할게요. 6, 5, 30, 6, 3, 18, 21, 5, 3, 15, 3, 3, 9, 1, 0 이렇게. 즉 1260 이게 전체 케이스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치시면 7, 6, 5가 남습니다. 6, 5, 30 그러니까 210을 빼고 얘는 7, 6, 5, 4가 남고 3팩 하나 날려요. 또 3팩은 6인 거니까 이렇게 치면은 5, 4, 20에다가 이거 팩 그럼 140 이렇게 한 번 더 뺄 거예요. 얘는 이제 빼기니까 더하기가 만들어지죠. 얘랑 치면은 5, 4만 남으면서 20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즉 얘랑 치시면 마이너스 120 얘랑 얘는 마이너스 330 이렇게 들어와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0, 3, 9 이렇게 이제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자, 원형으로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렇게. 그럼 어떤 상황인지 번호로 매겨봅시다. 자, 13579가 적혀있는 5개의 흰색 접시가 있대요. 그리고 이번엔 짝수 24680이 적혀있는 5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대요. 얘가 지금 2번 조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원형으로 이제 놓을 건데 이 조건이 뭐냐? 흰색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요? 연결 어떻게 할까? 서로 이웃하지 말래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걸고 넘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럼 여기 흰색부터 먼저 원에다가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원에다가 13579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4팩 이렇게 들어가요. 1, 3, 5, 7 서로 이웃 안 하게 이렇게 배열해. 그러면 이 사이에 반드시 검은색 애들이 이제 배열이 될 텐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4번 조건이죠. 서로 이웃한 애들끼리 곱해서 70을 넘으면 안 돼요. 70까지는 돼. 근데 2, 4, 6, 8, 10 중에서 여기 옆에 올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누구야? 그 다음은 얘 9죠. 왜? 9 옆에는 8과 10이 못 와요. 8, 9, 72잖아. 6은 가능. 6, 9, 54니까 가능. 8과 10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먼저 처리해. 어디다 배열할까요? 여기 또는 여기. 그래서 3P2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8이 오고 여기에 10이 왔다고 치면은 이 나머지 자리에 2, 4, 6이 배열이 되면 된다. 3팩 요렇게. 그럼 이제 얘가 4팩이 24 이렇게 되고 3P는 이제 6이잖아요. 얘는 3팩도 6이고 그럼 이제 6, 6에 36에다가 24까지 곱해주면은 6, 4, 24 그리고 14, 12, 2, 3은 6, 7까지 즉 864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좀 구조화를 해봅시다. 정수 -1이 적혀있는 카드 6장 그리고 정수 1이 적혀있는 카드 6장이 있다. 이렇게 사이좋게 6개씩 있습니다. 이 12장을 모두 사용해서 여기 그림에다가 놓은대요. 이 12개의 그림과 같은 12개의 자리에 하나씩 놓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라. 그 조건을 보면은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와 n 플러스 1번째 자리에 놓인 수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있죠. 이웃한 거 그러니까 곱 얘네들을 AN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곱해. 11번째, 12번째 곱해. 그러면 AN 이런 항들이 곱이 총 11조각이 나오겠지. 그 11조각을 다 더해서 3이 되라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바로 이거죠. 부호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1이죠. 1하고 마이너스 1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이죠. 1 만나면 1이야. 즉 부호의 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인식이 되는 거고 부호의 변화가 없으면 1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AN 말이죠. 그럼 우리가 11번의 기회 동안 몇 번 부호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몇 번 없어야 되는 거고 7번 없어야 되고 4번 있으라는 거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렇게 해가지고 3이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게 일단 스타트다. 이걸 찾았으면 이제 쉬워요. 이게 뭐라고? 부호의 변화가 4번 있어라 이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나열할 때 영역을 그냥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A, B, A, B, A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는 거지. 각 영역에는 같은 이 숫자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있어라 이거야. 그러면 A 구역에 1이 올래 마이너스 1이 올래만 정하면 됩니다. 우선 그럼 곱하기 2 해.
똑같잖아. 대칭이잖아.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는 1이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고 이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1이 총 이 구역에 와서 6개를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뭐 여기 이 앞쪽 구역에 다 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우리는 부호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3개의 구역 이거를 A1, A2, A3라고 할게요. 해서 6 돼야 돼. 근데 1을 여기는 무조건 최소 하나씩은 깔아야 되니까 3H3 이렇게 들어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구역은 B1 더하기 B2 이거 해가지고 6개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씩은 와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마이너스 1 구역이니까 EH6에서 2 뺀 EH4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5C3 10 얘는 5C4 5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50 2 곱하면 100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4n 세제곱분의 12n 세제곱, 즉 개수 비교해주면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값을 구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3n 플러스 2 얘네끼리 써주시고 그리고 an, bn 이건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 얘가 4로 수렴을 해야겠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n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sn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an을 구해보면은 여기에다가 n-1을 넣고 뺄 겁니다. 따라서 루트 n 플러스 2에서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래 뭐 n의 값이 2부터 성립을 하고 뭐 a1은 뭐 따로 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핵심은 우리는 n이 지금 무한대일 때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n 자리에는 이 이상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가 넣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랑 곱하세요.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유리화해서 풀어도 되고 뭐 완전제곱으로 풀어도 되겠죠. 얘가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이랑 루트 벗겨지고 뒤에 상수 무시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2분의 1 이거의 지금 제곱식인 거니까 그냥 이걸로 나오겠죠. 루트랑 벗기면. 그럼 이제 n 죽는 거니까 2분의 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오지선다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몇 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작은 숫자들. 그러니까 자연수 A에 대하여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는 지금 2n제곱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A의 값이 1이냐 1보다 크냐 이걸로 좀 나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무조건 1보다 큰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로 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 분모 분자를 A의 2n제곱으로 나누면 얘네들은 다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개수 비교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변이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우변은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극한값이. 그래서 A의 값 이게 4면 되는구나 하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1인 순간일 때를 관찰해 봅시다. 그럼 A가 1이면요. 얘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고 얘는 A가 1이면 2의 n제곱 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 위에는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리미트가 있는 거고. 그럼 얘 극한값 계산을 해보면 얘랑 개수 비교해주면 2의 1제곱.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a가 이제 1이라고 했으니 딱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1도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5.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게 AN을 좀 표현을 해서 이 극한 계산을 해줘야죠. 자, 문제 읽을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AN이 지금 양수예요.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짜리인 원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끊어.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등장 여기다가 2번이라고 좀 쓰고 이 조건 3번 조건 이 조건 4번 조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직선이 뭐 원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3번 조건을 좀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2n-1,0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반지름의 n짜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어떤 직선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그럼 원래 이 접하는 순간에는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는 공식했을 때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라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럼 4번은 원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뭔 말이야? 바로 이 직선이랑 이 점이랑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을 때 이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멀면은 안 만나게끔 되는 거죠. 어떤 원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 2번에서 얘는 anx y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 직선 이름이. 여기서 거리 구하는 공식 써서 이거 3번 조건 표현할게요. 자,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 이것 분의, 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2n-1 그 다음에 an 그리고 y다 0 넣으면 끝이야. 이게 n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보다는 짧아야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번도 쓰면은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겠지. 근데 사실 이게 구하라는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 극한 구하라고 부등식의 기본 정리, 약간 샌드위치 정리 그걸 써가지고 답을 낼 수도 있어. 봐봐요. 이거 양변에 곱해. 여기는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양변 제곱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2n-1의 제곱 an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는 n제곱 an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일로 다 넘어와. 그럼 얘는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에 an의 제곱 여기는 n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구하고 있는 형태가 이거니까 우선적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나눠. 그리고 얘로도 이렇게 나눠. 그럼 이제 이것 분의 여기는 이것 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합니다. 그럼 얘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라? 3을 더해라. 여기 더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된 거고 얘를 계산하면 뭐야? 얘는 지금 n제곱에다가 3n제곱에서 이걸 빼. 그러면 4n-1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뭐 해라? n을 또 곱해라. 그 여기다 n 곱하면 여기는 n제곱, 여기는 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n에다가 3-an의 제곱분의 이렇게 들어오죠? 따라서 극한보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한번 취해보면 얘가 등호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깁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지금? 이건 지금 4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이 값이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쪽만 계산을 해봐도. 이쪽도 뭔가 범위가 나오겠지. 이 4번 조건을 쓰면. 근데 시험 시간에 누가 쓰냐?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체크를 해봅시다. 자, P 더하기 Q 더하기 H 4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PQ가 뭐냐? PQ는 이 GX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두 자연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H의 4는 HX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복잡한 이런 지금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길기도 하고 조건이 너무 많아서 구조화를 안 하면 인식이 아예 안 된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쓸게요. 다행히 fx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이런 조건, 이거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다가 3번 이렇게. gx는요, x가 0인 걸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이고 0 이상이면 5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예요. 이 조건도 4번 조건. hx가 자기소개하고 있으니까 5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fgh 함수가 3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이다 이러고 있어요. 조건이 몇 개야 이거. 그러니까 박스 조건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직선 얘는 이게 기울기고요. 0,5를 지난 직선이야. 얘가 함수 얘랑 만난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얘 극한값이 4개다. 만난 점이 4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이 7번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이 hx의 그래프랑 얘랑 만난대요. 그럼 그래프를 일단 알아야 되겠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 fx 있죠. 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뀌겠네. hx가 바뀌네? 그러니까 이거 1번이랑 5번이랑 연결 지어서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럼 이제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옆에는 아까 전에 풀었던 거니까 지우고 넓은 데다가 좀 가져와서 fx를 그려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f의 x라는 건요. 2분의 1의 x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x-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여기 이제 y는 5 이렇게 이제 그리세요. 그 다음에 0하고 3인 순간에 근을 갖고 여기 5인 순간이랑 여기는 뚫 그리고 0에서는 접 하게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차함수 비율 관계 2잖아요. 여기가 2대1 내분점
여기가 2, 뭐냐. 그럼 2 넣으시면 2는 4, 약분하면 2 넣으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럼 나는 얘 케이스 분류할 건데 얘 제곱이 이런 형태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러한 지금 순간도 있을 거잖아요. 이 양쪽 사이드냐 아니면 이 사이냐 아니면 딱 이 값이냐에 따라서 요 hx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hx라는 거는 함수가 쪼개지거든요. 어떻게 쪼개지냐? 이 fx 있죠. 얘 사이즈가 5를 넘어갈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얘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얘네들의 개수 비교로 가는 거니까 그냥 fx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기가 막히게 이제 딱 5가 되는 케이스는 이게 이제 5가 된다면 위아래를 5의 2n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얘는 분모는 2, 얘는 fx 한 개 남고요. 얘 나누니까 gx가 남겠네. 그러니까 2분의 fx 더하기 gx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게 바로 절대값 fx 얘가 5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이즈 얘가 이번에는 5보다 작은 케이스를 보면 얘는 다 죽어요. 얘는 개수 비교로 가는 거니까 얘는 gx인 형태야. 그러니까 hx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그림에서 이 순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x 값을 기준으로 언제냐? x가 3보다 클 때다. 3보다 클 때. 또 이때는 언제예요? 요 포인트가 여기가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2는 4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5잖아. 기가 막히게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예요. 즉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러한 순간이야. 자, 이때는 얘가 이제 사이즈가 이거는 x의 값이 0이랑 3 0 그리고 3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으면 요렇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0 넣고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이 hx가요 연속이거든요.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사실 등호 이런 거는 여기 붙나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 이 양쪽 사이드에서 일단은 얘가 모양이 그대로 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때는 얘네들이 이제 반띵을 할 건데 어차피 딱 그 순간 있죠. 딱 그 순간 이 사이에서는 물론 무조건 gx입니다. 근데 딱 그 순간들은 뭐 여기 가서 붙든 여기 가서 붙든 원래 상관이 없다고. 이 연속 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gx가 어떻게 생겼냐?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냥 5랍니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밀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야. 파란색으로 할까요? g는? g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이을 때에는 얘도 지금 0에서 이제 연속이니까 0,5를 지나는 건 알겠고 또 얘가 이차함수 모양인데 PQ가 자연수니까 아볼이야. 대칭축 심지어 왼쪽에 있어. 즉 여기를 이제 무조건 지나게끔 해서 이렇게 이어져야 자, 이쁘게 다시 이렇게 이어져줘야 이 함수 hx가 연속이라고 확인?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요? 2는 4니까 2p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q 그리고 플러스 5 이게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이거 q는 뭐야? q는 2p 플러스 10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q, pq 이거 다 지금 자연수인데 이 q는 무조건 뭐예요? 짝수라는 거지. 2p 플러스 10이니까 이거 짝수라는 것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신 말이 이 사이에서 막 이거 이렇게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양쪽 구간 붙여도 뭐 상관없다 이거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g라고 해도 그냥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등호 붙여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냥 x가 3까지 이렇게 밀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계속 풀어볼게요. 이 hx 그렸어 드디어. 근데 이 직선 있죠. 0,5를 지나 여기를 지나 이 직선이랑 4점에서 만나기 어떻게 세팅을 할까? 자, 일단 심플하게 이렇게 해봐요. 몇 점에서 만납니까? 2점에서 만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얘가 이렇게 뚫어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이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나가자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특이한 걸로. 그럼 여기가 0,5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럼 2 커질 때 10 커지죠. 얘 기울기가 5야. 요렇게. 그럼 이 기울기가 5인 것보다 어때야 됩니까? 얘보다 더 기울기가 커야 돼요. 그래야 더 커야 여기를 이렇게 뚫지 파란색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저 위에서 빨간색이란 넷. 그래서 4개가 된 거야 기가 막히게.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할 때 얘 있죠 얘 이 기울기 이거 n이 있다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 기울기는 k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거의 k가 돼버려. 그럼 그 k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 K라는 애는 이 기울기 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바로 여기 0에서의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의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딱 기가 막히게 접해버리면 하나, 저기 밑에서 둘, 그리고 여기 위에서 셋,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근데 원래는 얘 미분계수 보이죠? 얘 1창의 계수거든요. 2분의 1의 Q거든요. 이렇게.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등호부터 된다. 이렇게. 왜냐면 n의 값이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긴 가는데 걔보다 조금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K보다 조금 그 0으로 가는데 K가 걔보다 조금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K가 딱 되더라도 이 값보다 기가 막히게 작게끔 표현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K 값이 범위 안에 들어와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용 안 한 조건 어디 있어? 여기 이거 K의 개수 7개, 6번 이용 안 했는데 이거 이용하자. 그죠? K의 개수가 7개랍니다. 그럼 뭐 있어요?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13인 포함이 안 돼야 되죠. 이거 8개니까 그러면 K가. 즉 2분의 1 Q라는 거 우리 PQ 찾고 있으니까 2분의 1 Q라는 건 어때야 됩니까? 얘 데이터가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무조건 얘 12는 돼. 그럼 K가 12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13이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따라서 양변에 2 곱하시면 Q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까 자연수라고 했고 얘 짝수인 거 우리가 눈치챘으니까 24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Q가 24라는 거를 찾은 거예요. Q가 24면은 얘 넘어와. 14, 2로 나눠. P는 7. H4는 뭐냐면 여기 4는 여기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F4 구하면 되잖아. F는 여기 있으니까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자연수 조건도 쓴 거고 GX 가지고도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 모든 조건 다 썼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4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64 반띵하면 32. 얘는 4, 4, 16이니까 3, 8이 24 플러스 5 이렇게. 즉 얘가 이제 8, 얘까지 하면 1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얘는 20인 거니까 더해주면은 4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나요? 자, 이 극한값을 구하고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답은 이렇게 낼 거고. 그럼 나는 이 dr 길이 있죠. 얘를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극한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체크를 좀 할까요? dr이라는 길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이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얘 길이를 품고 있는 어떤 삼각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관계식을 좀 얻어내야겠죠? 자, 조건의 번호를 매겨봅시다. 우리한테 준 게 AC와 BC가 똑같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1번 이렇게. 그럼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어디냐면 AC가 여기고요. BC는 여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요. AB의 중점을 P, 여기 지금 중점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길이 같고 얘가 중점이면은 여기 직각이네. 수직이 등분선이다 이렇게. 그리고 선분 BC의 중점을 Q라고 하래요. 얘네들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2번이고 이거 3번인데 지금까지는 그림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선분 얘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해라. 여기에 R 요거로 갖다가 잡아주세요. 그림 설명 나와 있고 또 여기 각도가 같대. 이게 지금 4번. 그리고 이 CP의 길이 CP 요 전체 길이를 주고 있어요. 난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얘도 알아? 그럼 피타고라스면 얘도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번 이렇게 일단 쓰세요.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 B 이게 지금 1대2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연결할 거예요? 나는 얘 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6번부터 좀 체크해 놓을게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세팅을 하면 이 DC 길이 있죠. 여기는 EX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야? 이 x의 값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n이랑 막 섞어줘야 돼. 여기서 다 중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씩 표현을 하면서 이 연결을 해봅시다. 여기는 절반이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에 지금 민감해야 돼. 그 다음에 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높이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5번 조건 이용합시다. 이거 제곱해. 그러면은 16n 제곱 플러스 이제 4, 4, 16n 플러스 4 이거거든요. 여기서 얘를 빼. 이거 제곱한 거를. 그럼 이제 루트 n 제곱이니까 n 이렇게 되겠네. 여기 반은 n 이렇게 하고 여기 n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안 쓴 조건 4번을 좀 이용을 하면 CAB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은 얘 PQR 여기 있죠? 여기도 세타다 이렇게. 그럼 얘 지금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세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얘랑 얘는 지금 억각 관계잖아. 즉 이 직선 얘 AB 이거랑 이 직선이랑 평행한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데 지금 여기가 중점이야? 여기가 2n이면은 저 여기가 이제 n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평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동일각이죠. 여기도 세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x 들어있는 이 삼각형 찾아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딱이다.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만 내가 알면 되는데 여기 직각삼각형 있었죠? 코사인 세타가 뭐냐? 얘분의 얘다. 쓰세요. 코사인 세타는 4n 플러스 2 이것 분의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삼각형 QCD 여기서 코사인 법칙 갑시다. 그러면 4x의 제곱 얘는 얘 더하기 얘 그러니까 x 플러스 n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2n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n 이거에다가 코사인 끼인 것까지 4n 플러스 2 이것 분의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4n 플러스 2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런 식으로 약분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이것만 붙여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이제 풀어가지고 x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시다. 자, 얘 이거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3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n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 넘어오면. 그럼 얘네들 정리해서 다 같이 넘어갈 건데 그 마이너스 4n 제곱 넘어간 다음에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nx 플러스 n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없앨게요. 일단 3x 제곱 얘는 가만히 내려오고 얘 있죠? 얘랑 만나면서 하나씩 까입니다. 마이너스 nx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는 죽는 거고요. 이것만 남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n 이제 여기 풀이니까 2n 플러스 1 요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서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거 이퀄 0 이렇게 놨을 때 우리 x의 값을 빨리 표현을 해줍시다. 자, 2a 이것 분의 n에다가 이 길이니까 이제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고 루트 이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c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플러스 12에 2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마이너스면은 이게 안 되잖아. 음수 나오잖아. 길인데. 그럼 얘를 우리가 x 값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드디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4n 이거를 빼시고 극한을 취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6분의 n에다가 여기 루트 얘는 제곱하면은 4n 제곱이야. 얘랑 만나면 48. 그럼 앞에 있는 거는 49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4에다 얘 만나면 플러스 48n 그 플러스 12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얘가 6분의 8인 거니까 통분하면 얘랑 이렇게 죽으면서 마이너스 7n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뭐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리미트 이렇게 했을 때 얘 완전적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얘를 이제 7n의 어쩌고저쩌고의 제곱 얘 만나서 48이 나와야 돼. 여기 뭐 있으면 됩니까? 14분의 48 이러면 되겠지. 그럼 얘 곱하면 14니까 얘랑 없애지면서 48n. 그럼 제곱이랑 얘 벗겨지면서 여기 7n 날라가요. 그럼 이제 얘분의 얘가 답이지. 그럼 6이랑 얘랑 나눠 8 2로 나눕니다.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1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k는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번호를 매겨서 구조화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k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에다 1번 주시고 두 정수 a, b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좀 매길게요. 그리고 얘네들의 극한값 두 개가 모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3번.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끼리 완벽하게 똑같으래. 그런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9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 이런 애들이 수렴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수렴값이 0 또는 1이겠지.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같으라고 했으니까 각각 0 또는 1로서 같은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할 때 우리 케이스를 나눌 건데요. 이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렇게. 자, 첫 번째는요. 얘네들의 극한값 있죠. 얘네가 아예 0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네들의 극한이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0이 된다는 거는 둘 다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얘네가 a의 값이 0이면 그냥 얘는 0으로 가요. 극한값이. 그죠? 또는 이 a 플러스 b 있죠. 얘의 사이즈가 원래 여기 1 사이즈보다 원래 작으면 n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수들이야. 그러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조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얘 사이즈 있죠. 얘 사이즈 자체가 이제 1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써볼까?
이 k의 값, 얘가 이제 이 공비가 1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 얘는 양변에 k를 그냥 곱해도 되죠. 그러면 절대값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이거에다가 여기는 k 이렇게 쓰시고 k가 이제 20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사이즈 자체가 뭐 1보다 작아라 이러지 않고 얘가 정확하게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를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얘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보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0이야? 그럼 얘는 20이네? k는 20보다 크고 20 이하야?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a가 0인 케이스 이때만 보자 이거지. 그럼 a가 0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2b-20이라는 게 마이너스 k에서부터 k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양변에 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눌게요. 그럼 10-2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b야. 여기는 10 플러스 2분의 k 이런 식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순서쌍이 19개가 되게끔 세팅을 하려면 정수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k의 값이 뭐냐 맥스 20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20 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0인 거니까 0에서부터 b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 이제 10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20. 그럼 1부터 19까지 19개가 기가 막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수쌍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k가 뭐일 때? k가 20일 땐 가능한 거야. 19개의 정수쌍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걸 구하고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k가 19여도 가능한데 왜? 얘는 10에서 2분의 19로 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b가 자연수 1부터 진행이 됨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얘는 10 더하기 2분의 19니까 2분의 39 이렇게 들어와. 그럼 b가 되는 거는 1부터 19까지 가능하네. 얘도 가능해요. 근데 k가 18부터는 이제 안 되죠. 왜? 18이어봐. 얘가 1에서부터 얘가 19 이렇게 된다는 거죠. k의 값이 18일 때에는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요 상황에서 2부터 이제 18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깨진다. 이렇게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럼 k의 값이 뭐 17, 16 이런 거 이제 될수록 더욱더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이 극한 값이 1인 상황을 봅시다. 얘가 1이 되려면 이거 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a 얘도 1이어야 되고요. a 플러스 b의 n제곱 얘도 1이어야 되고요. 요 n제곱이 1인 거니까 a 플러스 b가 자체가 1인 거지. 얘는 이 절대값 이거 있죠. 이거 사이즈 이거 자체가 1이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1이니까 여기 들어있잖아. 넣어주세요. 그럼 k분의 마이너스 18 절대값 쉬운 게 1이어야 돼. 따라서 k의 값이 18이면 되겠지. 그럼 아까 전에는 k가 18부터는 다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k가 18일 때 검증 작업을 거치면 이때는 뭐야?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건데 그때마다 b는 0이거나 2거나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죠. 케이스 2에서 케이스 2랑 1을 동시에 이제 우리 k가 18일 때는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아까 여기서 2부터 18까지 총 17개가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19개가 돼버린 거야.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8, 19, 20이 가능하다. 이거 3배. 즉 57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수능날 꼭 원하는 점수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